안녕하세요. 산타크루TV 페이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드문 도심 속의 자연공원인 북한산 국립공원의 12개의 명봉우리를 선정하여 리뷰합니다.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북한산인데요. 지난 2020년 월간 산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해보았습니다. 월간산 홈페이지에서도 각각의 기사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진과 영상은 제가 직접 촬영했습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출발! 안녕하세요. 산타크루TV 페이입니다. 오늘은 북한산 영봉에 올라와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멋진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북한산 영봉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그럼 다같이 출발! 자, 해발 604m 영봉. 영봉에서 바라보는 그림 같은 인수봉의 모습입니다. 아름답죠? 북한산 영봉은 대한민국 암벽 등반의 메카 인수봉을 정면으로 조망할 수 있는 봉우리입니다. 인수봉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시간은 바로 해가 뜨는 이른 아침입니다. 붉은 태양빛을 받은 인수봉이 붉게 달아오는 풍경을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운 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해 하루제를 거쳐 영봉으로 오르면 30분도 안 걸립니다. 영봉을 오롯이 즐기고 싶다면 육모정고개에서 오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북한산 영봉에서 바라보는 인수봉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웅장합니다. 자, 이곳 영봉은 옛날부터 북한산을 오르면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북한산 영봉이라고 불리기로 했답니다. 그만큼 뭔가 마음이 숙연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분들에게 최고의 뷰를 선사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타크루TV 정상입니다. 지금 정상이라서 원효봉 굉장히 많은데 이게 원효봉이라 하고 백운대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상 마지막에 솟아있는 원효봉은 염초봉과 백운대, 만경대, 노족봉과 더불어 남쪽에 펼쳐지는 의상능선까지 한눈에 둘러보기 정말 좋은 봉우리입니다. 원효봉이란 명칭은 봉우리 아래에 있는 원효암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효암은 661년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토굴에서 수행했다고 전해지는 암자입니다.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에서 원효봉까지 약 2.3km,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산행길이 잘 정돈되어 있어 산행 난이도는 낮은 편입니다. 산행 난이도는 비록 낮지만 북한산 어떤 코스보다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원효봉에 꼭 한번 오르셔서 아름다운 풍경 아래 인생사진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타크루TV 페이입니다. 응봉능선은 사모바이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뒤에 보이시는 의상능선, 그리고 저 멀리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와 노족봉, 만경대까지 보이고요. 그리고 사모바이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는 기자능선이 펼쳐져 있습니다. 응봉능선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북한산 12개의 명봉우리 중 가장 높이가 낮은 것이 바로 이곳 응봉입니다. 산 아래에서 보았을 때 매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응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응봉 꼭대기는 정상 안내판이 없고 숲속이라 경치가 없어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대신에 응봉능선에서 가장 시원하게 경치가 터지는 이 조망바위에 오르면 화려하게 뻗은 의상능선과 그 뒤로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와 노적봉, 망경대까지 보입니다. 황금 비율의 경치가 드러난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이 실로 응봉능선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의 거친 등골 같은 의상능선을 바로 곁에서 볼 수 있는 호사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족두리봉에 올라와 있습니다. 족두리봉에서 그림 같은 비봉능선의 풍경을 즐겨보시죠. 자, 그럼 출발! 해발 370m 족두리봉입니다. 족두리봉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 많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멀리서 보면 봉우리의 모양이 족두리를 쓴 것처럼 보이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독수리의 머리처럼 보인다 하여 수리봉 또는 인수봉과 닮았다 하여 작은 인수봉이라고도 부릅니다. 높이 100m, 폭 200m 정도 되는 화강암으로 북한산에서 인수봉, 노적봉 다음으로 규모가 큰 등반용 암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 2014년 탐방객이 뽑은 북한산 대표 경관 10선에 뽑혔듯이 족두리봉에서 바라본 비봉능선은 정말 장쾌하고 웅장한 풍경을 자아냅니다. 자, 이제 비봉입니다. 비봉에는 아주 유명한 코뿔소 바위와 진흥왕 순수비가 있는 곳이죠. 코로나 이후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비봉. 비봉을 오르실 때는 반드시 조심히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험한 구간입니다. 비봉에 오르면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매우 미끄럽고 낭떠러지 구간이라 위험합니다. 반드시 등산화 착용하시고 오르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가장 핫해진 비봉의 풍경입니다. 저 멀리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와 의상능선, 가까이로는 사모바위와 승가봉까지 보입니다. 비봉 꼭대기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는 1400여 년 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 북한산과 한강 일대를 점령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진흥왕이 세운 비석입니다. 진흥왕 순수비는 국보 제3호로 지정되어 진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와 봤는데 어때요? 근데 진짜 겁내지 말고 한 번만 올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올라올 만한 값어치를 한다. 우리 땅의 역사를 품은 비봉. 안전하게 비봉에 올라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향로봉입니다. 해발 535m. 향로봉에 올라오면 저 멀리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와 망경대, 노적봉, 그리고 그 앞에 의상능선과 가까이로는 관봉, 비봉, 사모바위, 그리고 문수봉, 나한봉까지 보이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북한산 향로봉은 비봉과 족두리봉 사이에 있는 봉우리입니다. 황춘대성 방향에서 바라보면 봉우리 모양이 향로처럼 생긴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구파발 방면에서 보면 사람 옆모습을 닮았다 하여 인두봉이라고도 하고 3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졌다 하여 삼지봉이라고도 합니다. 향로봉 정상부는 2개의 안봉으로 되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비봉에 더 가까운 안봉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비봉과 향로봉 산행은 구기봉 기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완만한 계곡을 따라 산행을 시작해 경사를 높여가며 사면을 올라 주 능선에 닿은 뒤 봉우리에 오르는 코스입니다.
최단 코스는 비봉 탐방 지원센터에서 시작해 비봉에 먼저 오른 후 향로봉에 오시는 방법입니다. 코스 길이도 짧고 오르기도 쉬운 반면에 그림 같은 풍경을 만날 수 있는 향로봉에 올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승가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승가봉에 오르면 우리가 올라왔던 길, 비봉과 사모바이의 그런 풍경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승가봉은 비봉능선 한가운데 솟아있어 구기계곡과 승가사, 사모바이, 그리고 사자능선과 보연봉을 조망할 수 있는 봉우리입니다. 승가봉이란 명칭은 봉우리 바로 아래 위치한 승가사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승가봉으로 오르는 최단 코스는 구기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해 승가사를 지나 올라오면 됩니다. 승가봉 정상목 뒤로는 보연봉과 문수봉, 그리고 나안봉이 솟아있고 서울의 풍경도 시원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번째 북한산 남릉의 왕 문수봉입니다. 문수봉 이름은 봉우리 아래에 위치한 문수사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비봉능선과 의상능선, 북한산성 주능선이 만나는 하나의 꼭지점이 바로 문수봉입니다. 문수봉에서 바라보는 해군대. 산세와 높이, 조망을 감안해도 북한산 남릉의 왕으로 뽑기에 이견이 없는 곳입니다. 문수봉은 너른 마당바위라 경치를 즐기기 제격인 곳입니다. 여러 능선이 만나는 곳인 만큼 산행 코스는 매우 다양합니다. 최단 코스로 오를 수도 있지만 불광동에서 족두리봉부터 시작해 비봉능선을 주파한 뒤 문수봉에 오르는 것이 북한산을 제대로 음미하는 산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수봉에 오르면 종로구와 중구, 은평구 일대가 발 아래로 펼쳐집니다. 서울 중심을 내려다보는 진정한 서울의 경치를 보여주는 압권의 봉우리가 바로 이 문수봉입니다. 북한산 산행의 끝판왕, 의상능선의 첫 번째 봉우리인 의상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봉우리 중 걸어서 갈 수 있는 코스 중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북한산의 백미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의상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상봉은 바로 이 의상능선의 첫 출발점이 되는 봉우리입니다. 봉우리 이름은 신라 고승 의상이 머물렀던 곳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두 손을 모두 사용해서 기어 올라야 하는 구간이 많아 난이도가 매우 높지만 의상봉에 오르면 장엄하게 열리는 전망이 빼어나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북한산 정상의 풍경도 한눈에 들어오고 반대편으로는 비봉능선도 수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의 공룡능선이라고 불리는 북한산 의상능선은 비록 산행 난이도가 매우 높지만 꼭 한번 오르셔서 북한산의 진면목을 온몸으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곳이 나월봉인데요. 나월봉은 지금 안전상 이유로 올라갈 수 없어서 좀 무리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나안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산행할 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올라갈 수 없는 곳은 올라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안봉으로 가볼게요. 나월봉이란 이름은 생긴 봉우리가 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나월은 목라파월, 즉 달이 덩굴에 걸려 있어 잡을 수 있다는 뜻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나암봉이 보입니다. 여기 나암봉입니다. 나암봉. 나암봉에서 나아는 아라한의 줄임말로 소승불교에서는 수행자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월 나암봉은 봉우리 자체가 가진 매력보다는 그 능선의 수려함이 탁월한 곳입니다. 북한산의 공룡능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의상능선입니다. 제일 왼쪽부터 나암봉, 나월봉, 그리고 증치봉, 용혈봉, 용출봉, 의상봉, 그리고 저쪽으로는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노적봉, 그리고 염초능선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아름답죠? 이 715봉에 오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 의상능선과 그리고 이 백운대, 북한산 정상의 모습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코스라 해도 손색이 없는 의상능선의 매력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의상봉, 용출봉, 용혈봉, 증치봉, 나월봉, 나암봉을 모두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에 올랐습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하늘금을 완성하는 명불허전 봉우리 중 으뜸인 백운대의 운해 풍경입니다. 최고봉 백운대의 높이가 836m에 불과하지만 국내 어느 산, 아니 해외 어느 산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다양한 풍광을 품은 팔방미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운대에서 바라보는 일출과 운해는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이곳 백운대.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북한산입니다. 그리고 그 북한산의 정상인 백운대에서 일출과 운해를 보는 순간은 정말 값진 경험입니다. 백운대 탐방지원센터에서 최단 코스로 오르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딱 하루만큼은 일찍 출발해 이 멋진 풍경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백운대에서 바라보는 웅장한 인수봉과 기암들이 화려함을 뽐내는 만경대의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빛내주는 찬란한 일출이 우리 인생에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북한산 정상이라는 상징성으로 연중 많은 등산객이 찾는 북한산 최고봉인 백운대. 백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구름바다, 운해. 운해를 보는 조건은 바람이 잔잔하고 습도가 높으며 일교차가 큰 날에 만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운해와 실제로 만나는 운해는 비교가 안됩니다. 올해 버킷리스트의 북한산 일출과 운해 어떠신가요?